여러분, 직장인들이 분노한다. 왜 나는 지원금을 못 받지? 세금을 나는 낼 만큼 내고 유리지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뜯어갈 때는 다 뜯어가는데 지원금은 왜 안 주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으로 하면요, 30만 8,300원을 내면 이게 이상이 되면요, 직장에서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30만 8천원을 내면은 8,300원을 내면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하거든요. 부자라고 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환급시켜 볼까요? 30만 8,300원을 받으면 직장에서 월급으로 받을 때 얼마를 받느냐? 877만 7천원을 받습니다. 877만 7천원을. 여러분, 877만 7천원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제가 봐도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월급이 877만 7천원이 됐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때 나이가 실제 계산을 해보면 48.44세? 49살 정도 된다는 거예요. 49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대에 들어가서 40대가 됐다. 그럼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직장생활 20년에서 겨우 열심히 살았는데 877만 7천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냐?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퇴직하기 전까지 아마 제가 월급이 한 요 정도 됐을 겁니다. 여기서 세금을 떼면 실질적으로 제가 받는 금액은요, 한 640만 원? 640만 원 정도요? 저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최종 제가 월급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해봤자 50만 원, 660만 원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4인 가족 기준이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49의 나이에 이게 가능할까요? 아이들 교육비 다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건 부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20년 직장 생활을 해서 이때쯤 되면 집을 살까 말까요? 살까 말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는 사람도. 누가 도와주면 다르죠. 부모가 도와줘서 뭐 10억씩 집을 도와주면 이러면 다른데, 내가 직장에서 오롯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요,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 적어도 한 30% 40% 받아서 집 한 채 마련해서 이제 나도 조금 살아본다, 이럴 때가 이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요, 애들한테 아직도 교육비가 나가야 되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야 되고요,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부자다, 재난지원금을 안 준다 이랬더니 지금 직장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세금은 떼갈 때 다 떼가면서 4대 보험부터 시작해서 안 떼가는 것 없이 다 떼가면서 뭐 오죽했으면 직장인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하겠어요. 직장인 월급을 유리지갑처럼 다 들여다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877만 7천원이죠. 이게 3인 가족 기준으로 내려오면 717만 1천원입니다. 2인 가족 내려오면 555만 9천원이에요. 여러분, 555만 9천원이면 요즘 삼성에 입사하면 이 정도 안 되나요? 삼성 입사하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초기 연봉이 5천만 원 다 가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면 이거는 부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고 또 억울할 일이에요. 억울할 일입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이게 재난지원금 자체가 진짜 부자들한테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계산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계산하기 진짜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이거 계산하는데도 수백억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수백억. 저는 그런 걸 보면
진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 오죽했으면 직장인들이 이렇게 분노 섞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재난지원금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어요. 왜 나는 안 주냐고요. 왜 나는 안 주냐. 이게 여러분 작은 돈이라도요 차별을 하면 그에 대한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분명한 이유가 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국민들을 이해시켜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인위적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볼까요? 직장인들 한 달 쓰는 식료품비 얼마쯤 들어갈까요? 한 달 쓰는 식료품비요.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월 한 54만 원 이상 들어간대. 54만 원. 교통비가 한 52만 원 쓰고요. 교육비가 46만 원 정도 쓰고요. 주거비가 28만 원. 세금이 147만 원 쓴다네. 세금하고 소비 지출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533만 원 이상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돈을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저축을 합니까? 이런 게 여러분 주묵구구식으로 주묵구구식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하잖아요. 나라 살림이라는 게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은 그 세금을 모아서 나라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본인들이 혈세라고 했잖아요. 혈세라고. 본인들이 혈세라고 하면서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이 말 쓰겠습니다.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혈세처럼 쓰는 겁니까? 혈이란 말은 피혈자 아니에요. 피 같은 돈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차별에 갈라치기에 이런 게 계속 많아진다면 국민 분열은 더 가속화되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멸망은 망조는 더 깊어지고 멸망은 더 빨라진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발이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